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 강의를 하러 나오게 되어서 정말 신기하고 기분이 좋네요.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재밌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와 다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목표와 다짐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PPT 올려주시면 되세요. 넘기면 되나요? 와 이뻐. 네, 정식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피플 보스팀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열정보스 수보스 VP 한수연입니다. 네, 우선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반영구 화장 이런 거 아시나요? 여자들 눈썹 문신하고 이렇게 탈모 있는 분들 두피 문신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겠지만 국제뷰티 인증원에서 이제 출제위원을 하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만을 다녀온 이유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 교육을 하러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 샵은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분들의 기대도 굉장히 컸었어요. 이렇게 샵이 잘 되고 있으면 저는 샵을 계속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쵸, 해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 샵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출장도 다녀오고 했지만 샵은 PM을 하면서 아예 내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가 예전처럼 전투적으로 샵을 하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PM을 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 샵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수입이 심하게 일하지 않아도 보통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한 6시간 정도 일을 하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많이 벌 때는 3천만 원 정도를 제가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제 브랜딩이 엄청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면 매출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미련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결혼식 사진이에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다가올 앞날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너무 신나게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PM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소득에 대한 그 개념이 아예 없었고,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제 삶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제가 이제 돈도 잘 벌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서 첫 번째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집을 제가 2년 반 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번다고 치면 1년에 이제 제가 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2억 4천이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집을 구할 당시에 2억 4천으로 서울에 20평대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도 엄청 잘 되고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상황이었는데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하기 시작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아기를 갖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기를 갖고 낳을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아기를 가지면 10달 정도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막달, 한 달만 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나한테는 무리가 되는 스케줄인 건데도 저는 그 한 달이 아니라 하루조차 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아예 없고, 저는 빵원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죠. 월세도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도저히 스케줄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매출이 있어도 내가 이 일을 계속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미래가 없는 일이라니. 그리고 설사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운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일을 하지 않으면 저한테 그런 돈은 없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난 그럼 이 아기랑 같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 아기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키우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자라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는데, 월세 같은 거를 받기에는 제가 가진 돈이 너무 없더라고요. 뭔가를 사서 월세를 받기에.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PM을 알게 된 거죠. 작년 5월에. 그래서 이거를 보상을 받는데, 저는 이제 다단계 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봤더니 보통 이제 그 유지하다가 이제 약간 많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유지가 그냥 오토시 5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계속했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오토시 뭐 10명, 오토시 3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거는 나한테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는 아이템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CL이 이걸로 되면 한 달에 1억이 들어오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CL이라는 목표를 제가 갖지 않았다면 중간에 그만뒀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벌던 돈이 순수익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잖아요. 제가 PM을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부터 들어온 돈이 굉장히 오랜 시간, 약 6개월 정도 동안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들어왔어요. 계속. 근데 제가 대충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같은 이런 텐션으로 많은 것들을 참석하고 많은 일을 이제 내려놓고 매출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바닥을 쳤죠. 그러니까 수당은 한 2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매출은 10분의 1이 줄고, 근데 시간은 계속 시간대로 뭐 비슷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봤을 때는 너무 이해도 안 가고 주변에서 약간 조롱 섞인 말도 되게 많았어요. 너 그거 한 지 얼마나 됐어? 나 한 5개월? 얼마 들어와? 나 한 32만 원? 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밑에 파트너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정신을 진짜 많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생각해도 막상 남한테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엄청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도. 근데 사실 제가 밑에 파트너가 많은데 구조가 잘못돼서 30만 원이 들어오면 그거 그만해야죠. 근데 제가 제 거를 이렇게 표를 보면 파트너가 없더라고요. 근데 돈이 들어오면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도 없는데 돈이 막 점점 늘어나. 단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직장인이나 제 일 같은 경우에는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늘어나는 거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PM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거에 한계가 없어요. 속도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한 거예요. 제가 3개월 됐을 때 얼마 들어오고 4개월 됐을 때 얼마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2년 뒤, 3년 뒤, 10년 뒤에 엄청난 승산이 있겠다 하고 올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PM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혼자. 왜냐면 아무리 PM이 좋은 건 알아도 내 상황이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왜냐면 저는 제가 매출을 굉장히 많이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일을 아예 잡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파트너가 생겼을 때 후원을 막 가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개를 하니까. 근데 내가 파트너가 생기면 그때부터 스케줄 조절을 해야지 하고 잡아놓으면 내가 그때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예약을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텅텅 비어있고 시간은 엄청 많은데 수당은 이제 계속,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엔 생길 거야, 파트너가 다음 달에 생길 거야. 그걸 6개월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 동안에서 제가 샘플도 막 100만 원씩 쓰고, 어떨 때는 막 물건을 300만 원어치를 사서 샵에 막 세워놓고 그랬었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보면 좀 관심 가질까봐. 그러니까 남편이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내가 본 다단계를 했을 때 집이 망하는 그 수순? 수연이가 왜 이렇게 수당이 20만 원 들어오는데 물건을 산 거는
막 거의 한 400만 원 살 때도 있고 왜냐면은 물건을 이렇게 또 많이 쌓아놔야 멋있잖아요. 저는 매출을 치려고 마감을 하려고 PM을 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필요해서 산 거였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작년에 진짜 많이 싸우고 정말 많이 울고 파트너는 생기지 않고 근데 도대체 언제 생길지 미래는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 하나는 수연아 어차피 너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 그러면은 그냥 베팅 거는 거야. 원래 큰 돈 거면 큰 돈을 걸면 큰 돈을 받잖아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2년 3년 뒤에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CL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 노력했으면 인생 배운 거야. 너한테 네트워크가 맞지 않나 보다.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3년 뒤에 아마 멍 때릴 거예요. 왜 안 됐는지. 그런데 저는 그냥 그래 이게 죽자는 마음으로 하자. 어차피 3, 4년 뒤에 이러고 살고 있으면 내 인생은 없다. 그냥 다 걸자.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3, 4년 뒤에 IMM이야. 이러면 거기서 또 없는 무언가가 있고 뭐 책이라도 쓰겠죠. 내가 네트워크를 망했던 이유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계속 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CL. 제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그래서 그만둘까 싶다가도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는데요. 제가 월세를 뭐 100만 원,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말릴 때에도 남편이 저한테 말릴 때에도 만약에 부모님께서 저한테 한 100억짜리 건물을 주면서 너가 이 PM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10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 그럼 너에게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선택해 수연아. 이러면 제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내가 PT가 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런 건물 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다 나한테 하지 말라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뭐 줄 것도 아니고 오토식도 다 내 돈으로 사 먹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목표 하나만 보면서 달려갔어요. 나한테 분명히 제가 샵에서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냥 공부를 했어요. 도산 공부를 하고 제품 공부를 하고 만약에 나를 누가 불러준다면 당장 달려나가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 준비를 지금 하자. 시간이 많을 때. 왜냐면 이 파트너가 생겼을 때는 후원을 가느라 바쁘지 그때 또 공부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엄청 멋진 파트너가 나타날 거고 내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파트너가 나타난다면 나 어떤 생각이 들까 했을 때 저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 거예요. 스폰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예요? 저 누가 만나달래요. 저 이거 보상 좀 한번 가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되면 저도 모르는데요. 저도 설명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맞죠? 막 맞죠? 이렇게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상상을 하면서 무서워 이러면서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다렸고 약 10개월 만에 저와 정말 함께할 파트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감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PM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려면 내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얼마 들어오세요 했을 때 저 그때 돈이 많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냐면 뭐든지 사람의 처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인들도 면접 볼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입사원들이 다 경력직밖에 안 뽑아. 그럼 나는 신입사원인데 경력이 없는데 경력을 어디서 쌓아 도대체. 저는 PM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MM이 되니까 IMM이 되고 IMM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VP가 되는 건데 막 나는 말할 수단이 없어. 파트너가 생겨야 그 다음을 가는 건데 그럼 그때는 이제 기세예요. 기세. 나 진짜 잘 될 거고 나 무조건 CL 될 건데 내가 CL이 되려면 내 밑에서 적어도 PT, SP는 나와야 돼요. 나랑 같이 가자. 근데 그러면 나 쟤랑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세를 위로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세는 나한테서 오는 당당함, 그 아우라는 내가 준비해 놓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사람들은 귀신 같아가지고 거짓말하면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비록 지금 MM일지언정 나는 CL이다. 나랑 함께 하겠어? 약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뻔뻔하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지금 MM이니까 IMM이니까 당신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제가 CL이면 제 밑에 파트너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 저랑 같이 하려고 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지금
막 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파트너, 소중한 파트너, 오늘 이제 같이 온 두 분의 사진을 넣었는데요. 저는 혼자 할 때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왜냐면 제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게 저도 느껴졌으니까. 돈이 없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선택권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파트너들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이제 저의 선택권 그 보기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제가 혼자 있고 싶고 제가 더 이상 뭐 CL이 나 CL 되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냥 다 귀찮아 라고 해도 그럼 저는 CL 안 되면 돼요. 저는 이분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파트너가 없을 때에는 직급자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파트너가 너무 많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정말 편하고 행복하겠다. 근데 제가 이게 파트너가 별로 없는데도 그 되게 지금 높으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막 PP, 막 GP, SP 막 이런 분들. 이분들도 되게 하기 싫을 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어차피 뭔가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좋지 또 적응을 하고 그 안에서 또 힘든 게 있고 번아웃도 이유 없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가 생겼을 때에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막 너무너무 힘든 때가 마음이 그냥 고통스럽고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막 이런 거. 하지만 CL 이렇게. 근데 이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저한테 사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지치지 않게 조금 더 빨리 성과를 얻어서 제가 지금 이 두 명이 가운데 있는 검정색 옷 입은 분이 저랑 17살 때부터 그러니까 17년 된 제 친구예요. 절친.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베이지색 옷 입으신 분은 저 그 눈썹 문신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두 번밖에 안 본 상태에서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눈썹 문신을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이런 걸 하려고요 했더니 그 어머니가 야 너 그 어린애 뭘 믿고 그거를 해? 너 걔 알지도 못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 그 이분이 근데 내가 두 번밖에 안 만나봤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 이렇게 이제 느낌으로 저분도 참 신기하죠? 느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장님한테도 뭐 제 친구 저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분한테 했던 말이 거창한 얘기가 아니어서 딱 두 개였어요. 사장님, 저는 무조건 CL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 하겠다는 분 있으면 전 그분들도 그렇게 할 때까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저 좋은 거라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 같이 하면 지금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믿고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유튜브 보고 더 찾아보시고 선택하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미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내 목표가 다짐이 나의 파트너와 함께하는 성공. 이게 저의 가장 첫 번째예요. 이게 스폰서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내 파트너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 그럴 때 이제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저 파트너니까. 네. 저는 파트너니까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진짜 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지치고 내가 막 그래도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꿈이 곧 제 꿈이 되고 우리 뭐 정다정 사장님 나 PT 돼가지고 그렇게 돈 들어오면 너무 좋지 이러고 박세영 사장님도 CL이 제일 그러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CL을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랑 진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파트너들과 함께 열심히 달리고 있고 이 자리에 이제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제가 PM가 이루고 싶은 나의 꿈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대만 가서 그냥 찍은 건데 제가 서울에 집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한창 집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 때 서울을 그냥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집들 있잖아요. 산 정상에 가도 밑에서 내려봤을 때 보이는 집들 막 갤러리아 폴에 막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제가 진짜 살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집이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79억 이랬는데 저기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저기에 살고 있다는 건데 나는 왜 저기에 살 수 없지? 저희 엄마는 계속 야 너무 큰 꿈을 꿔서 안 되면 속상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생에 이거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접어. 이렇게 이제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집에서 못 살고 죽으면 나 진짜 그냥 지금 죽어버릴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2천만 원 벌어서 1년 모으면 2억 4천이고 그거 한 5년 모으면 10년 모으면 24억. 그럼 50년 모으면은 한 130억 되나? 그러면 50년 뒤에 내가 몇 살이야? 한 80살 되잖아요. 80살에 근데 80살에는 저 집도 많이 올라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PM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집을 살아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사실 너무 행복하고 제가 집 불 많이 켜져 있는 거 보면서 수연아 너도 저기 들어가서 불 켤 수 있어. 너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야. 너가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IQ가 한 자리야. 너 할 수 있어. 되게 관대하잖아. IQ가 한 자리 아니면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은 우리 PM 동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애기는요 저희 남편이랑 제 사진을 합성하니까 뭐 미래의 애기 모습이 이렇다라고 어플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책임감 있게 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뭔가가 많이 따라주면은 얘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 기초공사를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래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어서 못 낳죠. 시간이 없으니까 일을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 3년 4년 뒤에 내가 CL이 되면 수당이 이만큼 들어오면 내가 그때 애기 가지고 태교하면서 좋은 거 많이 먹으면서 얘랑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그래도 수당은 계속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여자 학생이 저예요. 저는 사실 이제 영화를 만들고 이러는 과를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긴 시간, 거의 10년 넘게 아르바이트만 했었어요. 왜냐면 일을 단발적으로 이렇게 일이 생길 때 대기하다가 가야 되니까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내 삶이 없는 거죠. 나는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촬영은 뭐 1년에 정말 몇 번 안 하고 계속 로션을 팔고 있고 그럼 난 로션을 파는 사람인가 영화를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게 되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그러면서 뷰티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되게 좋고 영화는 나는 너무 싫어. 나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PM을 하면서 희망이 보이니까 영화를 다시 사랑하게 된 거예요. 4년을 할 수 있다고 너무 슬펐거든요. 이거를 못하고는 영화를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영화하지 않는 분들도 요즘은 넷플릭스 아이디 같은 건 하나씩 갖고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것도 아예 안 보고 TV도 안 틀고 그냥 오디오북 듣고 그냥 뭐 노래만 듣고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듣는 거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근데 요즘은 다시 내가 PM을 하면 한 10년 정도 뒤에 다시 영화를 좀 투자도 하고 내가 이렇게 출연도 하고 내가 다시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하는 삶을 가질 수 있겠구나. 굳이 80살, 90살이 아니어도 이 여러 가지들을 내가 이루면서 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보여서 사실 돈은 작년에가 훨씬 많았어요 저는. 근데 어차피 내년 내후년 그 다음 연도에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돈이 저한테 올 거기 때문에 지금 10분의 1 토막 난 거, 100분의 1 토막 난 거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살면서 저한테 항상 힘을 주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나의 경쟁자는 어제의 나뿐이다. 지금 여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되게 멋있다. 근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그거 하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저도 그런 생각 되게 할 때 많거든요. 뭐 나보다 너무 막 체력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PM을 할게. 저는 인간관계가 엄청 협소해가지고 막 돈도 많고 제품도 많이 사고 시간도 많고 부러운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럴 때에는 내가 어제의 나, 작년의 나보다 뭐가 달라졌지? 이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근데 만약에 작년의 나,
보다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반성을 해야 돼요. 많이. 그러면 저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는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노력하지 않아서 내년이 발전될 게 없으면 더 그냥 뛰면 돼요. 간극을 계속 좁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눈알이 막 튀어나올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스폰서님들께서 우리 한번 사장님 이제 나가서 하셔야 되니까 보상을 한번 푸는 걸 연수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들이 보상을 한번 쫙 풀어주고 저한테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막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렇게. 근데 이게 불과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거의 한 뭐 1년 전 이렇게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옆에 모습은 저의 지금 모습이죠. 이렇게 보상도 풀 줄 몰라가지고 막 너무 떨려서 되게 힘들어하던 저였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작년보다 PM인으로서 더 나은 저를 만들어주신 거는 저의 스폰서님들의 지구력, 끈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다짐은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저의 이제 더 나은 내일을 발전시켜주는 거는 스폰서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팀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고 나서도 힘드신 분들이 이 안에서 생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PM이 이런 줄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어마어마하네. 아, 나 진짜 안 되겠다. 나는 이런 팀도 없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파트너가 더 많이 생겼나?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럼 돼요. 근데 똑같거나 줄어들었으면 그것만 반성하세요. 그것만. 다른 사람이 100명 있는데 내가 10명 있는 거 그런 거 비교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항상 어제보다 더 발전된 수보스가 될 것이고요. 제가 무언가를 외치고 갈 건데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보스 아시안 최연소 챔피언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간다를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한마디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할게요.